자, 분명 아까 녹음을 다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녹화를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에어매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높은 데서 우리 지면에 닿을 때 지면에 닿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충격량은 똑같지만 평균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을 낮추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원리는 기역, 디귿, 디귿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8번. 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 뭔가를 한 거예요. 8번 머리보호대, 안전띠. 이 범퍼가 우리 어떤 원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 머리 보호대는 충돌할 때 우리 머리로부터 받는 충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은 안전띠는 우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띠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다른 안전장치와는 좀 다르게 관성을 이용한 거예요. 충돌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니은, 기억은 관성으로 설명된다. 맞고요. 디귿. 자동차가 충돌하면서 정지할 때까지 받은 평균 힘이 작아지는 거지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7번. 이 범퍼카 앞에 있는 이 고무도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우리가 받는 평균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인데요. 만약에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우리가 범퍼카 충돌할 때마다 병원에 여럿이 실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배 앞에 단 이 타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충돌로부터 배가 파손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니은 하나만 해내고요. 기억, 디귿은 관성과 해당되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16번, 우리 이번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죠. 여기 안장에 있는 이 스프링을 통해서 똑같이 충돌 시간을 늘려 우리 엉덩이가 받는 평균 힘을 약하게 하는 거죠. 이 안장이 없었다면은 우리 엉덩이는 아마 찰흙이나 지점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리는 예시가 어떤 게 있냐? 기억, 니은, 디귿 밑줄 치는 부분이 다 그 원리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쪽부터 안 풀었던 충격량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날 그래프에 있는 이 S의 면적과 같은 물리량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 S는 쿠션으로도 받은 A가 쿠션으로 받은 그 충격량의 힘의 크기를 시간에 대해 나타낸 거기 때문에 S 면적은 쿠션이 A에게 가한 충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쿠션이 A에게 가한 충격량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쿠션에게 가한 충격량과 그 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얘는 뭐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니은.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은 이 쿠션이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과 똑같겠죠? 그래야 S가 면적이 같기 때문에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손을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에 불릴 때까지 A가 용수철에게 받은 충격량. 이 A의 운동량은 디귿에 말하는 이 용수철이 A에 가한 충격량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10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힘 센서에 대한 거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힘 센서는 충돌 시간에 따른 충돌 힘의 크기를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그려주는 이러한 센서인데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기억, 니은이 그리고 각자 과정, 야, 다이 어떤 게 연관되는지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다를 보게 되면은 나와 다는 똑같은 질량, 똑같은 속력을 가진 물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P는
MV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이 나, 다의 실험 과정을 나타내는 이 충격량도 면적이 아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만 충돌 시간을 차이를 준 거예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커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평균임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의 경우에는 평균임이 나보다 작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충돌 시간이 긴 니은이 다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보기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기억은 나의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죠. 니은, 곡선, 니은과 디귿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충격량으로서 서로 운동량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디귿. 평균임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쪽 11번,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에서 2번의 실험, 나, 다에서 각각 1번의 실험이 진행되는 겁니다. 가의 실험의 경우에는 그림 1처럼 구슬을 앞에다 놓고 한 번은 세게, 한 번은 약하게 분 경우예요. 이럴 경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에서 이 힘의 값을 다르게 해서 이 충격량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충격량이 큰 값을 가질수록 더 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이 더 많이 변해서 운동량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결과 첫 번째 봤을 때 빨대를 강하게 불었을 때 더 멀리 나가게 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나와 다는 그림 2에서 구슬을 이가에 놓고 나의 경우에는 긴 빨대를, 다의 경우에는 짧은 빨대를 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 충격량의 힘은 똑같이 하되 이 충격 시간을 다르게 한 겁니다. 빨대가 길수록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가 더 충격량이 크게 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험 결과. 두 번째 있죠? 여러분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억. 가에서 구슬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강하게 볼 때가 더 크죠. 니은. 나와 다를 통해 구슬이 힘을 받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죠. 빨대가 길면 충격 시간이 길고 짧으면 충격 시간이 짧은 거니까요. 디귿. 구슬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나가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18번 문제. 얘는 똑같은 질량을 가진 A와 B, 똑같은 속력 V를 가지고 각각 P와 Q에 부딪힌 그 실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MV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에서 정지를 했기 때문에 A가 P에게, B가 Q에게 가한 충격량도 이 A와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 그 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P와 Q에 가한 충격량 I도 MV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 P와 Q에 가한 충격량은 둘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옆에 표해봤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충격량이 같아야 돼서 T0 곱하기 F0는 기억 곱하기 3분의 1 F0이기 때문에 기억값은 3T0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V다. 맞죠? 니은. 충돌하는 동안 A가 P로부터 B가 Q로부터 가는 충격량 크기는 MV로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고요. 디귿. 기억은 3T0로서 T0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도 아니게 돼서 18번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20번 5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번. 얘는 A와 B가 서로 속도도 다르고 질량도 다른 상태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점으로부터 시간과 충돌한 위치,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 지문에서 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 같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충돌 전
A와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도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돌을 A가 먼저 했어요? B가 먼저 했어요? A가 먼저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으로부터 충돌은 A가 먼저 했기 때문에 A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 뭐보다? VB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A의 질량이다 A의 속력 곱한 값과 B의 질량이다 B의 속력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걸 통해서 그러면은 MA보다 MB가 크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문제를 풀면 돼요. 기억.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죠. 니은. 질량은 B가 크죠. 디귿. 평균임의 크기는 충돌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시리가 맨날 선생님이 질량이라고 하면 반응을 해요. 과학선생님 핸드폰이라 그런가. 네, 디귿. 다시 해봅시다. 디귿은 평균임의 크기가 평균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크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B가 더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중에서 이 시간 그래프를 보고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서 이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아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래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물체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까지 이 아래 면적은 20,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 아래 면적은 15죠. 그래서 면적이 서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니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의 운동량과 1초일 때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래서 운동량,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량은 물체에 가한 충격량과 같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2초까지 우리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 그 다음에 1초일 때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 그래서 2배 차이가 나게 되죠. 니은이 맞고요. 디귿.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뭐 힘을 줬으니까 이거 F는 MA 가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한번 구해봐. V는 AT니까 뭐 V0 플러스 AT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한 세월이 걸려요. 우리가 방금 했던 운동량은 충격량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전체 3초 동안 면적이 35Nm이기 때문에 얘는 35kg/s이고요. 얘는 질량 곱하기 속력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이기 때문에 속력은 7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번. 자, 이렇게 충돌 전, 충돌 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충돌 전후에 각각의 운동량을 다 써준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PA, PB의 운동량을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나의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아래의 면적은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B가 A에게 가한 충격량이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얼마만큼 운동량이 변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B가 변한 운동량은 이 MV이기 때문에 B가 A에게, A가 B에게 가한 충격량이 이 MV가 되겠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더 크기 때문에 I고요. 니은. 아래 면적은 2MV라 그랬죠? 맞고요. 평균이면 충격량을 충돌 시간인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요 문제도 똑같아요.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조금 살짝 지우고. 자, 이 문제는 똑같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을 다 써준 후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60kg으로 6m/s이기 때문에 360, B는 40kg으로 2m/s이기 때문에 8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충돌 후에 B의 속력이 5m/s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돌 후 B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40 곱하기 5를 해서 충돌 후는 200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충돌을 통해서 이 B가 가지게 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몇이 됩니까? 120이 된다. 다시 알 수 있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에게 가한 만큼 B가 A에게도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B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줘서 그만큼의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는 240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A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60 곱하기 A의 충돌 후 속력 V는 240이 돼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4m/s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봅시다.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죠. 니은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120 맞죠.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4m/s이기 때문에 아니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과 충격량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충격량의 크기는 절대값으로서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크기만을 그 정도 값만을 보게 되는 거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격량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힘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존재한다는 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봅시다. 마지막 20번은 질량과 속력이 다른 A, B 물체가 힘 센서에 충돌했을 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기 마지막 문장에 해결점이 있어요. 면적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량은 서로 같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A의 질량 MA, B의 질량 MB라고 했을 때 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질량은 A가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충돌 시간이 B가 더 크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더 큰 B가 평균임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아니고요. 니은 평균임의 크기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아니고요. 디귿 물체의 질량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혼자서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등가속도, 방정식 세 가지도 꼭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잘 활용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